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택 경기 활성화 대책, 부동산 상승, 꿈깨. 그래요. 오늘은 요즘 언론에서는 주택 경기 활성화 대책, 이게 나올 수도 있다. 또 부동산 반등이다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화면을 보시면 급매물이 사라지고 있고 전세 가격 하락이 좀 주춤거리고 있고, 따라서 부동산 바닥 탈출 기미가 보인다. 또 서울의 하락폭이 둔화되고 있고 헬로시티 전세도 진정되고 있다 라는 이제 기사들이 나오죠. 그래서 요거로 해서 부동산이 반등한다, 또 부동산이 오른다 라고 이런 말들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요런 뉴스만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 경기 악화, 수출 감소, 부동산 불황, 보유세 강화, 6월 달에는 3기 신도시 또 발표가 또 하죠, 추가로. 그리고 강동구는 연말까지 약 10,000세대나 가까이 되는 그런 입주 물량이 또 터진다는 거죠. 이런 와중에 서울과 수도권, 전국적으로 거래량이 지금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거래 절벽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10주 연속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와중에 어떻게 부동산 반등 이런 말을 함부로 쓸 수 있을지 좀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다가 어제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 간담회를 했다고 하는 건데요. 이렇게 경제수석은 말을 했다고 합니다. 거시 경제상으로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주택시장 활성화 정책으로 경기 부양은 하지 않을 것이다. 9.13 대책, 또 30만호 주택 공급, 3기 신도시, 또 공시가격 현실화 등 진정세로 전환되고 있다. 서민 중산층의 주거 안전을 위해 하향 안전 기조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어제 기자들하고 이런 간담회를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핵심 단어는 요거지 않습니까? 거시경제가 앞으로 하방, 즉 우하향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경기를 억지로 살리기 위해서 주택시장 활성화 정책, 즉 취득세를 인하를 한다거나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폐지를 한다거나 투기 가열지구 지정된 거를 또 해제를 한다거나 인위적인 경기 부양 정책을 펴지 않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청와대 경제수석의 생각이죠. 어떻게 보면 청와대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와중에 최종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가 오늘 오전에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요. 수도권 9.13 대책으로 안정세다. 지방 장기간 상승 이후 안정세다. 공시가격 현실화는 형평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방안이다.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 현재 필요한 상황 아니다. 이게 인사청문회 하기 전에 이제 국회에다가 답변 자료를 이렇게 제출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단어는 뭐냐라고 하니까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 필요한 상황 아니다는 거죠. 요게 오늘 오전 10시까지의 이야기였고요. 오늘 본격적으로 인사청문회가 돌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집 걱정, 이사 걱정 하시지 않도록 촘촘한 주거 복지에 역량을 집중하겠다. 주택시장 안정세를 보다 확고히 할 수 있도록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시장 관리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 GTX, 광역버스, 슈퍼 BRT 등 핵심 교통수단을 빠르게 확충하고 효율화하여 출퇴근 시간을 현재 90분 소요되는 것을 절반으로 줄이도록 하겠다.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 경제 살리기 또한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하며 도시재생, 지역 SOC 사업, 혁신도시, 새만금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 이게 모두 발언에서 하신 말씀이죠.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은 요 말이 되겠죠.
주택시장 안정세를 보다 확고히 할 수 있도록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시장 관리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이 말이 핵심이죠. 즉 주택시장을 예의주시하겠다는 뜻이죠. 앞으로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렇고. 그리고 경기가 안 좋아지면 흔히 인위적으로 주택경기 활성화 조치를 우리가 취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취득세 인하, 양도소득세 감면,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가해지고 해제, 은행 대출 규제 완화 등등 있지 않겠습니까? 요걸 이제 해제가 하게 되면 거래가 많이 일어나고, 거래가 일어나면 이제 주택 경기가 활성화된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요걸 안 하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걸 안 하겠다고 이렇게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해서가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런 상황에 무슨 부동산이 반등되고 상승 신호가 나온다는 둥 이런 말을 하는 거는 아직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추측성 보도, 예측성 보도라고 하지만 글쎄요, 이런 걸 지금 이렇게 내놔야 되는지, 또 어떻게 보면 이런 언론이나 카페나 밴드 등을 통해서 이런 기사나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혹시 지금이 바닥인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선점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또 선투자를 먼저 하시는 분도 있겠고, 또 지금이 바닥인 것 같아. 내가 먼저 달려가야 돼. 내가 선두에 서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즉 선두에 서고 앞장서고 대중들을 독려하는 거. 그런데요, 이런 거는 사회 정의를 위하고 또 민주화를 위하고 그런 일이라면 우리가 선두에 서고 선봉에 서고 앞장서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건 부동산 투기 투자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앞장서고 또 선두에 서겠다고 이런 거는 이러한 일이 거룩한 일은 아니잖아요. 또 이러한 일이 자랑거리도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야기 자체도 좀 아니지 않습니까? 옛말에 이르기를 모난 돌이 정 맞는다라는 말이 있죠. 즉 이렇게 좀 날카롭게 태어난 돌, 다른 돌들은 다 말짱하게 그냥 울퉁불퉁 이렇게 있는데, 좀 평범하게 있는데, 좀 튀어나온 돌 그런 돌은 이제 정을 맞는다는 거죠. 따라서 괜히 이런 추측성 그 기사, 또 예측성 이런 기사를 믿고 내가 먼저 선투자를 해야겠다, 내가 먼저 선점을 해야겠다 이렇게 나서다가는 모난 돌이 돼서 정 맞을 가능성이 더 많다는 겁니다. 이런 기사를 보고 또 그런 밴드나 카페에 나돌아다니는 그런 이야기를 믿고 투자를 하셨다가 만약에 그게 반등이 아니고 또 만약에 그게 상승이 아닐 경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결국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적 손실만 발생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큰이 난다는 거예요. 부동산 투자는요, 천천히 가셔도 돼요. 특히 부동산은 그냥 앞, 뒤, 좌우, 위아래 그냥 다 둘러보세요. 절대 급한 거 아니에요. 부동산 투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천천히 가셔도 괜찮다는 거예요. 즉 부동산은 굳이 1등이 아니더라도 수익이 창출될 수 있다는 겁니다. 1등으로 해가지고 수익을 많이 창출하고 2등으로 가면 수익이 적게 창출한다. 그런 논리가 통하지 않는 게 바로 부동산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바닥이다 하더라도 싸게 나오는 금매는 선두 투자자들이 투자한 금액보다 나중에 뒤에 더 저가인 매물도 이렇게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동산은 굳이 1등을 하려고 이렇게 막 노력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모난 돌이 정 맞는다. 이 부동산 투자에서는 특히 괜히 앞서가고 또 괜히 내가 먼저 선점하겠다 그랬다가는 그게 바닥이 아닐 경우, 그럴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장기 투자가 되는 거예요. 그 기간이 몇 년 걸릴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시장을 보면 상승한다, 또 떨어진다, 여러 논리들이 있죠. 여러 말씀들이 있고요. 여러 기사들이 있고, 다양한 기사들이, 다양한 사람들의 시각들이 다 공유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수많은 정보 속에서 내가 꼭 듣고자 하는 거, 보고자 하는 것만 찾는 게 또 인간의 심리잖아요. 설령 본인의 심리가 상승론자라 하더라도, 또 본인의 심리가 하락론자라고 하더라도 그냥 시장은 시장 그대로 그냥 바라다 보세요. 제가 보는 현재 부동산 시장은 뭐 서울이 뭐 잠깐 뭐 전세가 반등했다, 또 매매 하락률이 좀 다소 줄어들고 있다, 요거 가지고 부동산이 반등했다라고 말하기에는 정말 너무 빠른 판단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모난 돌이 정 맞는다. 부동산은 천천히 가셔도 됩니다. 이상까지 배정찬 교수의 맛있는 도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